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종가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여러분 계속해서 하락 종목 수가 조금은 더 많기는 합니다. 금요일인 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에 수급 들어오고 있는 쪽도 있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두 분 소개할게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온리윤 컨설팅 윤혜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이제 뉴스가 좀 있었고, 와, LS 일렉이랑 머스크? 일단 머스크만 붙으면 시장은 긴장하게 되거든요. 오늘 긴장 효과가 주가 상승으로 완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LS 그룹주들의 그룹 액팅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 자, 김덕호 대표님과 먼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상 배전 쪽에 있어서 강점은 LS 일렉이 맞았죠. 근데 그 머스크가 세운 AI 기업 xAI의 데이터 센터 쪽에 그 배전 부품을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고를 못 들은 LS 일렉에 대한 기대가 오늘 강력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정고까지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봐도 괜찮은 건가요? 저는 일단 지금 LS가 단기적인 상승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주에 아마 제가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이슈를 좀 소개를 드렸고, 또 여기서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유리기판 쪽이 다시 이제 반등세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어떤 경제 데이터나 실질적인 수출 데이터가 뭐 좋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시장은 그 경제 지표에 대한 자체의 데이터를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텐화에 따른 어떤 순환매를 굉장히 초점을 많이 놓고 있는데, 지금 주로 움직이는 대부분의 주가들이 어떤 유력 인사들 혹은 어떤 이제 주요 이벤트에 따라서 빠르게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불과 2주 전에 CES 2025에서 이제 뭔가 이슈가 있을 거다 기대가 나왔지만은 막상 까보고 나니까 젠슨 황이 그래도 한 20년 걸려요. 이 한마디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또 낙폭을 보이다가 또 오늘 다시 이제 조금 소외가 되면서 반등세가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L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배전 그리고 이제 전력 설비 쪽 그리고 뭐 초과 변압기와 같은 이 설비들은 가장 설비를 또 잘 수출을 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머스크와 손을 잡았다는 이 머스크라는 타이틀 덕분에 이 에코에너지가 오늘 좀 이렇게 좋은 움직임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이제 전고점 돌파라는 개념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전선주들이 같이 동반으로 상승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LS는 조금 단독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일시적인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사실상 그 좀 단기적 시선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수급적인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순매도의 수량 기준으로 외국계 창구에서 뭐 조금씩 파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LS 매도 리스트에 있고 LS 일렉트릭 매도 리스트에 있습니다. 전기 전선 쪽에 조금 더 키워드 갖고 있는 쪽이 지금 매도 리스트에 좀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같이 좀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사실 근데 단기적으로 하더라도 글쎄요, 금요일이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실상 취임이긴 하지만 전력기기에 대한 내러티브 훼손은 없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인 이제 곧 되시겠지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엄청난 어필을 또 하신 상황입니다. 자, 윤 대표님, 이 상황 속에서 물론 이게 좀 찝찝하기는 한데요. 방향성은 맞다면 계속해서 좀 추진의 힘을 얻을 수 있을까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클래식으로 추진을 얻었었던 쪽은 사실 조선입니다. 조선이 주춤하고 전력기기가 올라오는 이런 스토리, 아니면 전력기기가 다시 내려오는 만큼 다시 조선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할지, 수급의 이동에 있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하루하루 수급이 다른데, 일단 조선주에서 뭐 전력기기로 혹시 손바뀜이 일어났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조선주가 뭐 오늘 하루 쉬어갈 때 혹은 뭐 오늘 하루 중에 상승을 하다가 음봉이 나왔을 때 저는 지금도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워도 만약에 내가 내 포트에 조선이 없다라고 하면은 소량씩은 우리가 분할 매수로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선주가 올해 뭐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하기도 됐고 뭐 수주나 실적적인 측면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불을 지핀 건 결국엔 트럼프 때문이죠. 그래서 조선주는 이제 좀 트럼프 수혜주로 이런 실적이
맞춰주는 걸로 이제 올해 계속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전력기기는 우리가 지금 AI발 지금 이 수혜가 계속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선주도 그렇고 전력기기도 그렇고 이제 네. 대장인데, 여기서 조금 파워를 보자면 전 조선주가 훨씬 더 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전력기기가 이제 대장인 HD 현대일렉트릭을 놓고 봤을 때 작년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아마 작년 국내 주식 중에서 가장 상승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이거를 지금 들어가나 마느냐도 고민이 되는데, 차트를 보시면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 조선이나 전력기기가 없으신 분들은 내가 이걸 지금이라도 가져가고 싶은데 조정을 노리자니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에서 전력기기로 손바뀜이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고, 다만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조선주도 보면은 지금 기자재들도 좋고 뭐 LNG 본행 쪽까지 굉장한 상승 흐름이 지금 오늘 오후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동성화인텍을 보니까 또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두 가지는 조정이 와주면 정말 땡큐다. 하지만 조정이 오지 않으면 아직 음봉에도 좀 소량으로라도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선에 있어서 기회를 더 보시는 흐름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잠시 뒤에 조금 더 짚어드릴게요. 김덕구 대표님, 그럼 궁금해요. 단기적으로 본다라는 게 그렇다고 기회가 없는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LS로 모인 쪽을 제외하고 오히려 중소형단도 있잖아요. 뭐 재룡전기도 있을 것 같고 뭐 땡땡전기들도 있을 것 같고, 사실상 전선주들까지 최근에 좀 분위기를 잡았었는데 이쪽에 있어서도 역시나 단기적인 똑같은 뷰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은 섹터 순환매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증시 전반적으로 유동자금이 이제 지난 23년도 수준까지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빠른 순환매 속에서 좀 하루 이틀 올라가다가 며칠 떨어지네, 이거 빨리 팔 걸, 이런 어떤 투자자분들이 좀 마음에서 좀 아쉬워하실 분들이 좀 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순환매 자체를 유리하게 이제 적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까 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산을 해서 병행해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어떤 섹터가 좀 강세가 됐을 때는 비중을 좀 좁혔다가 오히려 좀 떨어졌던 종목을 다시 좀 산다면은 일종의 이제 코스트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 영향들을 좀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제가 6차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양자 컴퓨터가 기대가 식으면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보코와 암호화 기술에 대한 이제 필요성이 커지니까 보안주들도 다시 상승하고, 이런 영향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LS가 조금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전선주들이 아직 가지 못했다는 것은 LS만의 강점에서 부각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목이 죽증이 돼 있다는 것, 이 두 가지의 초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우리가 전력 설비주, 그리고 뭐 효성중공업과 같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변압기주라고 얘기했던 이런 많은 종목들은 오늘 이제 상대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적을 때는 매수 포지션을 담아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히려 변동이 좀 적었던 쪽에서의 기회, 확실히 시장이 순환장이다, 이걸 노려보자라는 관점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원전주 보고 싶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7위에 기관 순매수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윤 대표님, 원전은 어제, 오늘 뉴스가 좀 많습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발 뉴스가 좀 많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쟁에 있어서 종지부 끊었다라는 건데, 근데 좀 신경이 쓰이는 건요,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도 있고 잘 지켜주는 종목도 있어서 관점을 차별화시켜서 봐야 할지, 다 같이 봐야 할지, 그리고 오후장까지 수급이 이 정도면 괜찮은 게 맞는 건가도 점검해 주세요. 일단 원전주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나눠보고 그럼 매수 시그널인가 하고 매수를 해보면 부러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원전주 투자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제는 진짜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원전주를 올해 조금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뭐 작년에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이제 꺾여버린 시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도 계속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락,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락,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 결국은 뭐 국내 이슈도 그렇고 이런 해외 이슈도 그렇고 지금 이제 불확실성 해소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어쨌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결국엔 가장 시장의 큰 축은 AI 네. 수혜입니다. 그리고 뭐 2차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수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 센터의 이제 폭발적인 증가로 지금 전력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전력 기기들도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자면 이제 에너지 시장에서 원전 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조금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올해의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어떠한 종목을 볼 것이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뭐 중소형주들도 있고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뭐 BHI, 두산 에너빌리티 등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런 대표적인 주식을 이제 좀 매집을 했을 때 혹시 하락이 나오더라도 좀 추가 매수를 하면서 다시 상승이 나올 때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원전이 AI의 수혜를 받아서 뭐 AI 반도체처럼 크게 뭐 주도 섹터로 갈 거다라고 지금 당장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AI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루하루는 좀 롤링도 있고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특히나 이제 자리 잘 지켜주는 종목군 위주로 역시 점수 더 받겠죠?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반도체 얘기로 넘어갑니다. TSMC는 엄청난 기업이었다 증명을 했고 결국에는 SK하이닉스 지금 외국계에서요. 엄청 쓸어갑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메릴린치까지 지금 매수 창구에 굉장히 많이 외국계에 모여 있습니다. 자, 순매수 탑10으로 넘어가도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유리기판 쪽까지 같이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김덕호 대표님,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돌아온 반도체 타임입니까? 반도체 타임은 뭐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은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바뀌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원인은 이 주가에 대한 변동을 가지고 그죠. 과연 시장이 얼마만큼의 이 회기를 가질 수 있느냐, 이 저력이 궁금하다라고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반도체라고 하면은 항상 거론되는 종목 두 가지 있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결과론적으로도 지금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좋은 움직임 만들고 있고요. 뭐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반도체 쪽을 만약에 주목을 하겠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원인은 HBM이니까 이제 고도 집적화되어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점 효과를 갖고 있는 SK하이닉스 그리고 기존의 이제 고객사들이 제품 밴드를 더 다양하게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SK하이닉스가 유리하다라는 부분은 뭐 지난주도 그렇고 한 달, 두 달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삼성전자가 그만큼 가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빼고 다 갔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신 거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주목을 하실 게 지금 HPSP와 같이 이제 과거에 굉장히 잘 갔던 종목이 작년에 이제 좀 고꾸라졌던 장비주들까지도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비주 이제 2025년도 괜찮을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다립시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많은 분들이 장비주를 하반기에 매수하셨던 분들이 쉽게 버티지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계속 떨어지니까 이거를 뭐 나름대로 손절 대응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건데 그 원인은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시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역임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트럼프식 외교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당근과 책찍이죠. 그래서 이거 빨리 만들어 주세요. 이 제품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눈치 보기가 되다 보니까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초 그러니까 당장 한 10일 내에 것만 하더라도 그렇게 큰 반응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 이제는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집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 당연히 지금 주가만 봤을 때면은 그래도 56,000원보다 좀 저렴하니까 지금 사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저력도 저력이겠지만은 지금 한국 시장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환율이 높다는 점. 그래서 삼성전자는 코스피의 하나의 종목으로서 지금 쉽게 매매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표 종목을 사야 된다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산다는 것도 뭐 좋은 전략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만일 매매를 내가 좀 자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삼성전자보다는 소부장 쪽을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제 소견을 올리겠습니다. 맞아요. 삼성전자 좀 외롭죠. 지금 뭔가를 보여줘야 주가도 더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어.
하는 자리입니다. 챙겨봤고 그럼 소부장에 대한 관심을 언급 주셨습니다. 사실상 오늘도 테크윙 그리고 PSK 홀딩스 등등 뭐 갖가지 이슈로 저마다 움직임이 나오고 뭐 유리기판까지 어떻게 보면 소부장이다라고 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윤 대표님. 많이 올라왔네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뭐 테크윙, PSK 홀딩스, DI 등등. 오히려 삼성전자보단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진짜로. 지금도 기회를 주나요? 그런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네. 바닥에서 40~50% 올라온 종목들도 있어서 일단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장이 명절을 앞두고 또 이제 조금 꺾이는 경향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에서 소부장들도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섣부르게 기회를 얻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삼성전자를 좀 다시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의 이제 저점이 어딘가에서부터 시작된 게 거의 7만 원대에서 이제 6만 원을 갈 때였죠. 아마 6만 원대는 저점이다라고 이제 들어가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제 5만 원대까지 해서 우리가 정말 저점이 지금 11월 14일 49,900원이죠. 그래서 여기를 다시 돌이켜 보면은 아마 지금 대부분 국민들의 90% 이상이 삼성전자는 지금 손실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어차피 이미 악재를 다 반영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악재가 뭔가요? DS 부분의 실적이 안 나오죠. HBM이 SK 하이닉스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에 SK 하이닉스의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추월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하이닉스의 HBM 매출을 보면서 이제 최근에 증권사의 리포트들을 보니까 이제 최초로 HBM 매출 비율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또 따로 분류를 해서 이제 포인트를 짚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미 삼성전자 뭐 리포트 찾아보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이제 없다. 그리고 어쨌든 주가는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점이 49,900원이라는 점을 확인을 했다면 어차피 지금 증시 전반적으로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아닌 이제 코스피 영역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상반기에 좀 시장이 좋을 거다 혹은 상반기에 시장이 안 좋으면은 하반기에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작년보다 올해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악재가 다 반영이 되고 이제 주가의 하한선이 한 49,900원이다를 알고 있는 삼성전자를 지금 53,500원이죠. 뭐 지금보다는 혹시 지수가 조금 빠져서 주가가 정말 5만 원, 5만 1,000원 선, 5만 2,000원 선 이렇게 온다면 오히려 우리가 조금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이 가격대가 정말 5만 원 초반에 근접한 선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를 다시 보는 것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오른쪽 말고 내린 쪽에서 기회 찾자라는 관점에서 주신 것 같아요. 지금 김덕호 대표님 이쪽도 궁금합니다. 외국인 순매수의 피롭틱스가 보이고 SKC도 보입니다. 유리기판은 보유자분들은 언제 팔까 즐거운 고민일 것 같고 그러면 팔 때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살 때를 고민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둘 다 열어놓을 수 있어요? 저는 일단 유리기판이 이제 반등세가 뚜렷해진 것은 비로소 CES 2025 그쵸. 중순부터라고 저는 확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유리기판 뭐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당연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언젠간 유리기판을 샀어야 돼라는 생각은 분명히 다 마음속에 가지고 계실 텐데 이게 시장에서 가격으로 반영이 된 것은 오히려 양자 컴퓨터 자체에 대한 어떤 양산과 그리고 실질적인 적용이 상용화가 늦어진다. 이 한마디 때문에 바뀌어진 거거든요. 이 효과가 뭐랑 비슷하냐면은 과거 이제 우리가 챗 GPT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AI 소프트웨어들이 뭔가 커진다, 디지털 트윈의 역량이 커진다 이러면서 네이버 주가 잘 가고 뭐 리스트소프트 많은 기업들이 이제 버추얼 캐릭터까지 만들어내면서 AI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런 것들 기사만 나오면은 주가가 갔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죠? 이 주가들이 다 반토막 났습니다. 원인이 뭐냐면은 결국은 상용화라는 부분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이것을 당장 쓸 수 있는 효용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근데 유리기판은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무엇로 볼 수 있냐? 실제 사용하고 있는 어떤 AI 생성형 AI 폰이라든가 혹은 웨어러블 기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 중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소프트웨어 자체보다도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러면 당장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최소한 이 데이터에 대해서의 어떤 소비를 할 수 있을 때 중개소의 역할을 해주는 이 데이터 센터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뉴욕에서는 마찬가지로 맨하튼 전체를 데이터 센터로 감싸서 만든다 하더라도 송신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앞으로 40년 이후에는 더 많아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지금 데이터 센터가 현재 기술력만으로도
부족한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기술을 집적해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냐? 인프라 바꾸는 거죠. 노후 전력 전선 설비들 바꾸는 것 때문에 전선주들이 잘 갔고 변압기주들이 잘 갔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 센터들에서 지금 집약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실리콘 칩을 사용하던 걸 유리기판으로 바꾼다면 열 효율이 열 효율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손실되는 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운영 가능하다. 이 기대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기판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해야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1주에서 2주차 지금 계속 이제 주가가 거의 지금 변동 없이 버팀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한번 후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정 자체가 없이 현재 밴드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조금만 더 인내를 갖고 기다리실 때지 무리하게 매수를 하실 타이밍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 시 관심 있게 봐야 하고 지금은 뭐 더 가면 아 그렇구나 어디까지 좀 추세를 만드는가 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 한번 가볼까요? 양자컴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젠슨 황 발언 이후에도요. 아니거든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올해가 원년이 될 것이다. 양자 컴퓨터에 그래서 양자 기술을 대비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미국 에너지부가 양자 산업 육성에 9천억 원을 투입한다라는 얘기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을 계속해서 만들어요. 이런 것은 정말 뜨거운 논란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외국인 순 매수단에 본다면 사실 뭐 양자 암호 통신이랑 엮일 수 있는 솔리드도 같이 보여집니다. 물론 트럼프 효과도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통신 장비단으로. 윤 대표님, 양자는 그냥 진짜 싸우는 과정에서는 변동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안 봐야 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봐야 되는 건지도 싶네요. 저는 너무 어려워서 안 보고 있습니다. 안 보고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매매에 좀 탁월하신 분들이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네. 있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 관련주 한국 첨단 소재 차트만 봐도 이 무빙은 뭐 아무나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말 한마디에 움직이고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로봇이 정말 상용화되는 것도 이제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너무 머나먼 얘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양자 컴퓨터를 굳이 투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그래도 뭐 미국 시장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결국 이게 이제 미국과 연관되어서 뭐 테마주로밖에 볼 수 없는 관점이기 때문에 뭐 양자 컴퓨터는 굳이 좀 이것을 우리가 급격하게 쫓아가는 거는 조금 욕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향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